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여기 친정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뭐 그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여기 오시니까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한 이야기, 지난번에 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더라고요, 애터미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시스템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다 아실 거라고 여겨요. 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전직은 피아노 학원 강사였고, 한 18년 정도 피아노 학원 하다가 애터미를 만나서 인생이 진짜 바뀌었습니다. 저는 평생 피아노만 가르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피아노를 좋아하기 때문에 노후에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치약을 쓰고서 이렇게 인생이 바꿀 걸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세미나에 갔기 때문에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근데 그 다단계 세미나에 사람들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저는요, 한번 얘기했는데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했을 때, 노를 안 하고 그냥 예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세미나 듣는 걸 싫어해요. 근데 저는 세미나 듣는 걸 좋아했거든요. 강의 같은 거. 그러니까 성향이 그런 걸 듣는 걸 좋아하고 또 결정적으로 속리산을 안 가봤어요. 속리산을 안 가봤어.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2번 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래서 속리산을 가고 싶다 생각에 놀러 간다는 기분으로 갔는데 사실은 거기서 정말 인생의 뒤통수를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뒤통수를 맞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회장님 강의를. 성공의 8단계, 인생 시나리오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내가 20대에 들었으면 정말 내 인생이 더 바뀌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거는 다단계의 강의가 아니구나.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다단계 하셨거든요. 재팬라이프라고 혹시 아세요? 자성요? 초창기에 본부장까지 가셨어요. 근데 집 한 채를 날리셨어요. 집 한 채를. 집에 자석료가 238만 얼마짜리 자석료가 엄청 많아. 저 결혼할 때도 가져왔거든요. 10몇 년을 썼어요. 10몇 년을. 좋긴 좋아요. 재구매가 안 돼. 결국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버지가 하시면서 저도 다단계 아버지 강의도 하실 때 쫓아다녀보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그 들어봤지만 아버지가 다단계는 그 처음에랑 좀 단계가 올라가니까 보상 플랜도 다르고 알려주지도 않고 변칙된 게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려오면 저 사람 손해시키는 일이라는 거를 아버지가 어느 순간 올라간 나는 돈이 되는데 밑에 누군가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만두셨어요. 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누굴 손해시킬 그럴 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그 자성료가 엄청 많아서 손해를 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다단계 한다니까 말리러. 근데 너 그거 왜 해? 이게 아니고 한 번도 사고를 친 적 없는 딸이 이걸 한다니까 그냥 아버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같이 가보마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원데이 세미나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오셔서 들으시더니 저희 집은 아버지가 굉장히 아버지 말씀이 뭔가 좀 대통령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강압적인 법이 아니라 되게 이게 일치에 맞고 원칙에 맞고 그러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셔서 들으셨는데 회장님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야 이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남동생한테 너 하던 일 그만두고 누나 따라다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남동생이 5천만 원의 연봉을 가지고 그때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중국으로 스카웃돼서 중국에서 더 큰 연봉으로 스카웃 되려고 했던 당시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 그거 그만두고 누나 따라다녀.
제가 아무리 얘기했을 때는 듣지도 않아요. 누나는 뭐 이런 식으로 듣다가 아버지 한마디에 동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에 와서 들어보고 어찌됐든 그래서 또 그만두면서 타이밍이 좋았던 게 대만에 파트너가 생기고 그때 이제 우리 스폰서인 정영관 그때 국장님이셨어요. 국장님이 대만으로 들어갈 당시에 저희 남동생이 중국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붙였죠. 붙여가지고 남동생 꼬셨어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한 번 와보고요. 원데이 한 번 와보고 그냥 대만으로 날아간 거예요. 제품은 써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대1 레슨을 한 거예요. 대만에서. 통역을 하니까. 계속. 통역을 하고 원데이 세미나 가서 통역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그때 국장님, 정영관 국장님 통역을 계속 담당하고 1대1로 듣다 보니까 1년 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해모임이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이랬던 동생이 샴푸도 이거 애터미 거 좋아, 뭐 좋아, 뭐 좋아.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제품을 안 쓰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제품을 좋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가입을, 여기 이제 사업자들만 계시니까 좀 구체적인 걸 얘기하다 보면 옛날하고 지금의 일하는 방식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옛날에는 애터미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써보고 고객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신뢰관계 쌓는데 안내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애터미가 다 인지가 돼 있잖아요. 제품도.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니즈가 뭔가, 필요한 게 뭔가, 이 사람이 건강에 관심 있나, 돈에 관심 있나, 화장품에 관심 있나, 니즈를 파악하고 질문을 던져서 이 사람의 원하는 그 니즈를 살살 긁어주면서 그러면서 제품도 쓰게 하고 안내하는데 옛날에는요, 제가 일했을 때는 그냥 가입하고 제품을 하나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되게 완벽한, 고객층은 튼튼했어요. 코로나가 와도 그냥 뭐 흔들리지 없게 텀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판매사만 가고 100만 원 벌 돈이 아닌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문제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다단계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 시행착오가 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리더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일을 했을 때는 어떤 누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빨리 성공시켜 주려고 같이 내가 해줬어요. 같이.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배울 거를 제가 못 배우게 한 거였더라고요. 그 사람이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바빠 나. 해줘. 그러면 제가 다 끊어주고 다 해주고 매출은 엄청 끊어오는데 저만 바빠. 맨날. 어쩔 때는 문자하고 카톡하고 전화하고요. 한꺼번에 하는 적도 있어. 진짜. 집에 가면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먹으려면 전화 와서 밖에서 1시간 통화하고. 집안 사람하고 밥을 먹은 적이 없어, 진짜. 맨날. 그리고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의 일을 도와줬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 리더를 못 만났다는 거야. 그분이 한쪽은 500이 넘고 한쪽은 150이 넘어요. 그러면 다운 판매사죠, 완전히. 조금만 하면 돼. 근데 리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에는요, 소비자로 남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 너무 안타까워요. 팀장까지 갔는데.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점이 그냥 마음 크는 일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애터미에서, 처음에, 어방 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사람, 좌우 한 사람씩 리더 찾는 게임이다. 처음 나왔을 때. 근데 그거를요, 그런가 보다 그때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제가 이제 팀장, 국장, 본부장에 와서 보니까 그 리더 찾는 게임이라는 게 그때는 그냥 머리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그게 그거구나라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의 일을 했을 때에 그게 거기까지 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경험을 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팀장일 때 제가 막 밑불 작업을 하면서 두 줄에서 밑불 작업을 해. 근데 위에 있는 스폰서는 밑불 작업에 뭐 매출을 넣거나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근데 나는 내 파트너 수당 받는 일을 같이 하려고 밑불 작업을 대만의 일이었어요. 대만 초창기에. 근데 그 친구는 다단계를 했던 사람이라, 한쪽을 30을 맞춰놓으면 30을 딱 해. 또 30을 하면 30을 딱 해.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의 수당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밑불 잡으니까 막 커진 거예요. 근데 오류는 거기서 나온 거야. 한쪽 줄 개념. 이게. 근데 그거로 인해서 커지긴 했어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방법은 진짜 애터미에서 우리는 몇 줄이에요? 몇 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두 줄인데, 나로부터 시작 두 줄인데, 내 밑에 한쪽, 내가 처음부터 두 줄을 가지고 55대 50대 50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내 위치에 따라서. 그쵸? 내가 이렇게 줄이 있을 때 스폰서가 줄이 있어요. 근데 이 스폰서의 두 줄 중에 늦게 나왔어. 요 밑에서 일했어. 위에서 나왔어. 그럼 요 밑에서 나온 사람은 당연히 50대 50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50대 50을 가져가야 돼.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와서 여기 50대 50 하라면 누가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올라오니까 저도 너 여기 맞춰먹는 일 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저도 그랬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한 줄 개념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처음에는 괜찮아요. 1, 2년까지는 좀 괜찮아.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조직이 커지니까 이 줄을 처음에는 여기밖에 보일 게 없어. 일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 붙잡고 일하면 여기서 이제 맞춰먹는 일을 하면서 커졌겠죠? 커졌겠지?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은 여기서 막 이렇게 커지니까 볼 데가 많고 또 이제 국장이 가고 또 본부장이 갔을 때에 대실적 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여기서도 일을 할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미팅하고 안내하는 건 대실 쪽이 더 많았어요. 초창기 때. 왜?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계속 불러서 가서 미팅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당시 포인트를 이제 여기다 넣겠죠. 근데 포인트만 생각하면은 이거 포인트 일대 이렇게 7만 원 그때 타먹는 것만 생각하면은요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아줌마들이잖아. 일단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 응? 나는 이렇게 했는데 스폰서가 안 하면 열받잖아요. 근데 저는 한쪽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한쪽이, 이제, 여기가 유철희 국장님의 줄이었고, 여기 이렇게 떼야 되겠구나. 여기가 유철희 본부장이, 이제 줄 중에 저 소실적에 나왔어요. 여기 소실적에. 여기 위에는 정영관 본부장님이 이쪽에 끌고 갔고, 저는 여기에 유채영 국장이 소실적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대만이 나온 거죠. 대만이. 그래서 대만이 나온 거예요. 대만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위에 스폰서는 이쪽이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자꾸 일을 하셨고 계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너 한번 맞춰 먹어. 수당 맞춰 먹어. 그 저도 여기 많은 줄 알았죠. 그래서 여기 맞춰 먹는 일하고 여기다 출출출출출 다 다른 거예요. 대만 밑에. 이제 그래서 대만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해외에서 제가 알기로는 리더가 나오고 해외에서 이렇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막 포인트가 대만 포인트가 장난이 아니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응? 그러다 보니까 야, 나 때문에 스폰서 돈 되겠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스폰서도 이분도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위에 스폰서가 여기를 보니까 여기를 끌고 가다가 그러니까 뎁스라인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뎁스라인 스폰서 끌고 다니는 게 뎁스라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 소비자인데 다 어떻게 해요? 사업자적인 마인드가 없어. 그러면 이분이 봤을 때에 여기 한 사람 있고 그냥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유채인 본부장 나오고 그 위에 이제 여기 박송 여기 이제 제가 여기군요. 박송을 그리고 뭐 여기 쭉 있고 제가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시스템에 막 다니고 알아서 막 이렇게 막 응? 자기 자비 들여서 7만 원, 저 그때 28만 원, 7에 28만 원 받을 때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제가 돈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절대로. 카드를 끌고 가지고 진짜 투자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나왔다고 봐요. 내가 시간과 경제적인 뭘 투자했든 내가 투자한 만큼 대가 온다고 봐요. 공짜 없어요. 근데 애터미 하시는 분들 가만 보면요. 그냥 공짜를 바래. 내가 일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여기에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사업이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투자한 거는 생각 안 하면서 나 몇 년 다녔는데, 나 몇 년 했는데 돈이 안 돼. 근데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최하 100만 원, 200 받을래도 우리가 우리 나이대에 한 200 정도 많이 번다고 치면 식당이나 가서 설거지하고, 그죠? 최하 몇 시간 일해요? 8시간, 최하. 근데 10시간 해야 200 돼요. 8시간에 200 못 받아요. 100만 원. 그죠? 한 12시간 해야 200 벌어요. 많이 줘야. 그러면은, 요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쳐. 그럼 12시간을 일해서 벗는데, 애터미에서 정말 일을 얼마나 하냐는 거야.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출근 잠깐 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갈 데가 없는 거야. 집으로 가, 집으로. 운전하고 집으로 가. 어디 가지? 갈 데가 없어, 집으로 가. 왜? 안 해봤잖아요. 영업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세미나가 좋았어요. 세미나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 들으니까. 예. 그냥 가만히 들으니까 재밌고. 그런데 그것도 일이더라고요. 듣는 것도. 1년 동안 들었다 보니 내가 바뀌어.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은요, 진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 변화. 저는 이 변화 있잖아요. 이혜정 임페리얼님이 성공하려면 변화하래. 변화가 뭐라고 그럴게요. 이혜정 임페리얼님이 변화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변화랬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변화된다고 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변화가 되면 내 모습이 바뀌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습이 바뀐 만큼 내 일이 된다고 저는 봐져요. 옛날에 제가 판매사일 때 모습이랑 팀장일 때 모습이랑 팀장이 돼서 제가 머리가 팀장 전에는 길었어요. 판매사일 때. 이렇게 파마 러블리하고 이렇게, 예? 길었어요. 좀, 예. 이게 좀 길었어. 그런데 팀장이 되고서는요, 제가 이렇게 탁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 전문적으로 보여야 되겠다. 이제 마인드가 바뀐 거죠.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위에 스폰서가 이렇게 하라면 딸려갔는데, 팀장이 딱 되니까, 내가 이거, 누가 이제 생각 아니라 내 지금 자르고, 전문적으로 보이고, 일을 해야 되겠다. 전문 여성처럼 보여야겠다. 그래서 진짜 2만 원 걸 잘랐더니, 미용실에서 너무 아깝다고 해서, 맘대로 잘라서 세련되게 맘대로 확 쳐주세요. 그랬어요. 확 쳐주세요. 예, 그래서 딱 했는데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한 거는 드레스. 제가 조금 돈이 있어 보이나 봐요. 저 일할 때 돈 없었거든요. 근데 이 인상이 있잖아, 인상. 저를 이 자리에 온 거는 긍정의 마인드. 긍정. 이거 하나로 진짜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긍정. 제가 일 제일 잘 될 때가 3년. 진짜 열심히, 막 열정을 뿜어내면서 열심히 했는데 3년. 요 3년 동안 목표를 잡고 뛰었을 때가 제일 일이 막 잘 됐을 때거든요. 이때에 저희 집에요, 제가 통장에 돈이요, 현금이 없었어요, 현금이. 처음 시작할 때.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약간 대출 받고 들어오면 또 갚고 또 쓰고 미리 쓰고 또 갚고 남편이 벌어다 주면 또 갚고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 주실 거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진짜 그랬어요. 먹고 살기 건강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이제 좀 답답해갖고 쿨쿨 차는 저를 보고 이제 저희 집이 조금 보증을 져갖고 집이고 뭐고 다 없어져갖고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쳐서 친정집에 들어가 사는 또 저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쿨쿨. 전 생각이 그래요. 걱정하면 뭐가 달라져? 아니잖아요. 걱정한다 뭐가 달라져? 안 자고 걱정한다고. 근데
차고 뭐 건강을 만들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긍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초긍정이죠. 남편은 잠이 안 와서 아휴 이렇게 이제 헤어졌을 텐데 저는 그냥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긍정의 마인드 애터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닥을 쳤을 때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그런 남편은 그래서 사업에 망해가지고 우연하게 친구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하니까 친구 페인트하는 친구 친한 친구 가게에 갔다가 너 머리 아프니까 너 나 따라와 이거 일이나 좀 해 도와줘 그래가지고 하던 게 페인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페인트를 할 때는 잠 생각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래요. 막 그리고 재밌고 손재주도 좋고 머리가 좋아서 그걸 하다 보니까 수당을 뭐 참 일당을 주는데 이거 분유값 살 수 있네.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대학교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그걸 하니까 야,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아무 싫다는 소리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야, 그래서 나는 그 남편의 그 태도에 정말 감사했거든요. 돈이 부족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남편한테.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내가 알아서 썼어요. 근데 이 긍정의 힘으로 제가 애터미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옷이 이게 나가려면은 이렇게 뭐 몸빼 바지에 이렇게 티 입고 나가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딱 차려입고 나가는 게 낫겠어요. 차려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옷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이게 구제가 갖고 구제인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 사실은 거기가 새 옷이 있길래 깨끗해서 저는 그 팀장님 이제 지금 들어갔지만 그 팀장님의 끌어내기 위해서 그 옷 샵을 갔는데 옷이 깔끔해서 저는 근데 되게 싼 거예요. 제가 또 옷도 잘 골랐나 봐. 새 거가 이번도 너무 이렇게 퀄리티 그러니까 메이커 있는데 메이커 옷인데 좀 새 거 같은 거. 그러니까 입으니까 이게 벌써 태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입으니까 근데 되게 싼 거예요. 15,000원밖에 안 해. 자켓이. 왜 이렇게 싸?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싼데 몰랐어요. 5만 원어치 사고 안 했고 보니까 그게 구제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울렛 가갖고 한 20만 원치 옷을 그냥 진짜 한 열 몇 벌을 사 아울렛 가서. 근데 그 옷이 한 벌에 2, 30만 원 하는 건데 자켓 하나에 2만 원에 사고 그러는 거예요. 2만 원에. 근데 어느 날 원데이 갔는데 로얄이야. 로얄인데 나랑 똑같은 작가들이 입고 있는 거야. 똑같은. 나는 2만 원을 샀는데 저분은 그걸 가격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좀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입고 다니고 하니까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긍정적이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다니나 보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나를 바꾸고 내가 애텀이잖아요. 사람들은 회사를 보지 않아요.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애텀인데 내 지인은요. 내가 똑같으면은 안 딸려와요. 내가 돈이 되든지 모습이 바뀌든지 말하는 게 바뀌든지.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진짜 재미없어요. 진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다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애터미를 안 했으면 아마 그냥 또 그렇게 살았을 텐데 애터미의 교육을 받다 보니 생각이 바뀌고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을 만났는데 뭐 애기들 이제 아직은 손주는 아니겠지만 애들 얘기 지나간 얘기 남편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터미 하길 지금도 잘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옛날에는 아줌마들을 만나게 됐어요. 왜? 내가 그 모습밖에 안 되니까 그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근데 지금은요, 제 소개하는 사람들이, 시의원, 뭐, 조금 이렇게 잘 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소개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소개받는 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소개받으려면 내가 바뀌어야 누군가를 소개해 주려고 하지. 그쵸? 내 밑에. 내가 평범하게 있는데 누가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쵸? 그럼 내가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고 책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습이 바뀌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리더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리더감을 빨리 찾으면 일은 빨라요. 리더감을 찾으면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시켜서 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해. 자기가. 근데 저희 이제 사촌 여동생하고 저희 남동생이 좀 저희 집안이 좀 앞에 나서 이렇게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구한테 뭐, 저도 스폰서님한테 막 이렇게 전화를 잘 안 해요. 전화를 잘 안 해. 이제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제 팀장 되기 전까지는 전화를 많이 했는데 잘 안 해요. 근데 그때 팀장 되기 전까지는 막 진짜 매일 통화했거든요. 이 소통 있잖아요, 소통. 스폰서님하고 성공하려면 소통. 파트너도 물론, 파트너는요, 그냥 소통을 하게 돼, 내가. 근데 스폰서하고 소통을 잘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성공이 빠르냐, 아니냐. 근데 어떤 스폰서? 시스템에 참여하는 스폰서. 성공하는 스폰서. 성공 안 한 스폰서는 안 되는 일만 얘기해.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근데 성공한 사람은 가봤잖아요. 이 소통을 하면 내가 정보를 더 많이 알아. 그쵸?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자만이었던 것 같아. 뭐냐면, 국장까지 어느 정도 와서, 국장이 와서 몇 년이 지나니까, 나 애터미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반복적인 일을 하니까. 아, 그래서 어떤 분들, 국장이 왔으니까, 아, 그분은 그렇겠구나. 이제 이런 이해하면서도, 뭐랄까, 그 위에 이제 바로 직대는요, 확실히 친하니까, 바로 직대는 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스폰서긴 스폰서도, 뭐, 비슷비슷,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아,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게 아니구나. 스폰서 일을 하는 거고, 스폰서가 함께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포인트가 뭐고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부터 해도 정말 감사하구나. 스폰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일을. 내 일을. 근데 자꾸 이게 불만이 나오는 건요. 이 두 줄 관계 때문에 그래. 두 줄 관계. 그죠? 두 줄인데, 이거 스폰서가 왜 안 해줘? 나 이렇게 열심히, 나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불평이 나와. 그러면요, 진짜 일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이 대만에 가고 이렇게 국장 갈 때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긍정의 힘으로 갔어요. 긍정의 힘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저도 사람이잖아요. 왜 안 들었겠어요? 들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응? 정말 왜 그렇게 안 하지? 우리 스폰서는 왜 그렇게 안 하지?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니까. 나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스폰서는 일을 그렇게 안 해. 서운한 거야. 서운한 거야. 근데 제가 또 국장이 돼 보니까 스폰서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스폰서의 마음. 아, 스폰서가 국장이 되니까 또 볼 게 많구나. 볼 게 많구나. 그리고 스폰서는 줄이 많고, 나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건데, 내 밑에서 같이 해주니까 너무 고맙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 일을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프로의 마음인 것 같아요. 프로. 프로냐. 누가 시켜서 하냐. 목표를 누가 정해서 하냐. 그죠? 스폰서 일을 하면요, 직급 가는데 짜증이 나. 나 힘든데 왜 가? 그쵸? 아우, 싫어. 근데 내가 가려고 하면요, 힘들어도 막 가, 그냥. 그냥 가지 말래도 가. 그쵸? 그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을요, 스폰서가 갈 때 제가 감사한 건 여기 두 분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본부장을 갔잖아요. 네. 본부장 그 조직이 안 됐어요, 저는. 조직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팀장님이 들어가면서 계획했던 게 틀어지면서 그게 몇 년이 흐르더라고요, 이게. 진짜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게 갭이 1, 2년이 진짜 다시 키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제 저랑 근데 그만둔 사람이 저랑 지금도 뭐 척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게 감사해. 척진 사람은 없어. 지금까지 연락하고, 뭐 쓰고, 저랑 뭐 싸워서 그만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안타까운 거는 생활고 때문에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생활고 때문에. 근데 제가 잘못한 거는 그 생활고에
그분을 선택을 그냥 줄인 거죠. 그때 같이 더 해보자 했어야 되는데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걸 못했던 게 제가 실수구나.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실수구나. 이 사람이 정말 애터미에서 더 빨리 할 수 있게 내가 끌어당겼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려운데 내가 그 생활비 대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애터미를 위해서 부업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부업으로 들어가면은 돈이 있으니까 편해져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이런 일이 계속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아 그거 내가 잘못했구나.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애터미를 하려면 내 마음부터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때랑 쟤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싫은 소리를 못했어요. 뭐 지금도 저도 아직도 그렇지만 지금은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파트너 사장님들이 여기 온 거는 성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사정을 다 봐줘. 아, 뭐가 안 돼서,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요. 돈 벌러 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 결국은. 제가 그게 성격상 그걸 잘 못해요. 제가. 성격상 진짜 못해. 근데 욕을 얻어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욕을 얻어 먹어야 이 사람이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잘 몰라. 그렇지만 단계가 넘어가면 겪어보면 파트너 이템이 똑같잖아요. 올라가면 그때서 또 깨닫는 거예요. 저처럼.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함께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저도 처음에 국장이 돼서는 스폰서님들하고 다 연락을 잘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알아서.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들듯.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롭고 뭔가 일이 내가 열정이시고 왜? 내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나는 리더인데 밑에 파트너를 어떻게 성장시키며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안 해본 일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신데 그러니까 누구 찾아요? 스폰서님 찾게 되더라고. 스폰서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미팅하고 하니까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고 열정이 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열정이 떨어지면 이 사업은 안 되는구나. 열정을 찾는 일. 이제 보통 2년, 3년 정도 되면 애터미가 안 되는 거 되는 거 알지만 열정이 뭐 초창기처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있는 척 하셔야 돼요. 아샤 하고 막 그냥 아자 하고 갑시다 막 이렇게 하고 앞에서 막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해야 파트너 따라와. 근데 귀찮다고 안 해요. 변해야 돼요. 앞에서. 왜? 그대로 내 파트너가 복제되거든요. 내가 안 해봐요. 내 파트너 와. 안 와요. 아, 세미나 가기 싫어요. 그럼 파트너, 또 그 파트너도 세미나 가기 싫어요. 복제가 된다니까, 신기하게. 그쵸? 제가 진짜 시간을 제가 약 1시 하면은, 응? 딱 1시 가든지 10분, 5분 전에. 이렇게 늦어, 제가. 이상하게. 근데 그래서 일찍 가려고 조금 더 일찍 나왔는데도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또 늦어. 이상하게요. 중간에. 이상하다. 그런데 그걸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요. 쉽지 않아. 생활이라는 게. 습관인 게 쉽지 않아. 이 습관만 바꾸면요. 진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만 바뀌면 저 인페를 빨리 간다 생각해요. 진짜요. 그래서 오늘은 안 늦었어요. 5분 전에 가 있었는데 5분 전에 가 있었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 이게 갭이 너무 많더라고. 뭐 어쩔 때는 40분 걸리고 어쩔 때 1시간 걸리고 거기 10분도 안 가는 거리가 출퇴근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갭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거 감안해서 가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뀌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거 제가 하고 싶은 거 긍정의 마인드 이거 소통. 예? 요거 진짜 뭐 우리가 시스템에 참여하고 그리고 애용하는 걸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 여기 이제 사업자이시니까 태도. 그리고 네 번째 그냥 태도가 전부다. 태도. 저는
이성윤 박사님의 이 말씀, 이성윤 박사님의 강의가 너무 좋았거든요. 태도가 전부다. 이거가 저의 모토였어요, 이거. 긍정이랑, 긍정. 저는 이 긍정하고 이거. 처음에 제가 제일 일이 잘 됐던 게 이거. 진짜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된 게 태도, 부정적인 마인드. 이게 되면서 일이 덜 되더라고요. 진짜로. 이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진짜. 이거 부정적인 마인드. 내가 불평이 생기면 막 일이 안 되고 얼굴부터가, 그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돼요. 태도도 삐딱하고. 정말 이거 두 개가 성공의, 근데 태도가 좋아지잖아요. 태도가 좋아. 긍정인 마인드와 태도가 좋으면 받아들이는 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하잖아요. 열정도 생기고 소통도 하고. 이게 안 되면 열정도 안 되고 소통도 하기 싫고 행동도 액션도 안 치, 액션도. 그쵸? 태도하고 긍정의 마인드 갖고 있으면 내가 변화하는 거는요, 변화하고 소통하는 거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는. 사업자들의 마음가짐이.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일찍 가는 사람. 우리, 세미나 가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공했지? 나는 이제 이건데?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속도 차이. 속도. 그죠? 속도를 어떻게 낼 것인가. 속도랑 방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는다면 나는 어느 천년에 갈려나. 10년 뒤, 5년 뒤, 3년 뒤. 여러분 길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빨리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날짜를 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줌에서 얘기했지만, 국장, 1,000만 원 버는 일을 3년 안에 하자. 저 나올 때 딱 계획을 잡은 거 3년. 3년에 국장 가자, 3년 안에 1,000만 원 벌어보자. 그래서 그 해에 2년 3개월인가? 국장이 된 것 같아요. 2년 3개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막 적어놨는데 저는 이렇게 간지도 몰랐어. 근데 매일 외치고 생각하고 하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따져보니까 2년 3개월에 국장을 갔더라고요. 제가. 진짜 신기해요. 인생 시나리오. 그리고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8월이었어요. 2015년 8월인가? 차를 바꾼다고 그랬어요. 남편 차도 바꿔주고. 근데 신기하게 그때 또 그 달에 바뀌어진 거예요.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지나고 그렇게 탔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상 시나리오가 진짜 중요하구나. 근데 계속 쓰면서 내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각인이 되면서 무의식 중에 각인이 되면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 그걸 이렇게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인생 시나리오를 제가 똑같으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안 쓰고 세미나 가도 그냥 건성건성 그렇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속도가 안 붙어. 속도가 거기서 딱 멈춰. 그거는 뭐냐면 목표 설정을 제가 이때는 딱 3년까지 진짜 제가 얘기했지만 3시간, 4시간밖에 안 잤던 거. 그래서 저 맨날 지각했어요. 개보도 보고 4시에 자니까 9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일어나면 몇 시간 자고서 헐레벌떡 가는 거예요. 맨날 늦게 온다고. 근데 뭐 늦지는 않았지만 9시까지 갔는데 9시 30분, 40분 막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까지는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요거를 하고 나니까 본부장 가려는 그런 내 마음이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 간절함이. 그러니까 그냥 파트너의 목표만 이 사람의 오토를 해주자, 밑에 커지는 일만 하자 하니까 내 목표를 안 세우니까 안 커요. 파트너의 그냥 그것만 하니까 그냥 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한 3, 4년을 열심히 뛰니까 사람인지라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어요, 저 진짜. 토요일, 일요일이 뭐야? 놀러 가는 게 뭐야? 생일도 잊어버리고 남편 생일이든 부모님 생일도 잊어버리고 다녔는데. 그리고 아들 군대 갈 때도 빠이빠이 갔다 오고 면회도 간 적이 없어요, 진짜. 세미나 있었고. 정말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 보니까 미친 거죠. 미친 거지.
근데 제정신이 돌아와서 편하고 싶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뎌. 근데 내가 들뜨니까 파트너도 들 성장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그 원인은 또 갈등이 있어요. 소통을 안 하니까, 스폰서랑 소통이 안 되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일을 하나 마나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있잖아요. 뭐 오토가 되면 안 그만두겠지만 그래도 국장 때 또 가면 막 사람들의 관계 막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만두신 분들 많아.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죠. 그 마음 크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그죠? 그래서 그 단계를 다 겪어야 그 다음 단계 가는구나 또 느끼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이렇게 계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 저기 최동철 우리 팀장이 처음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너무 달라요. 처음하고 인상도 달라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때는 조금 얼굴이 약간 환한 얼굴? 지금은 스마일 얼굴. 그 더 젊어지시고. 그러니까 인상이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환해져요. 그럼 얼굴이 예뻐지고 환해지고 부드러우면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잖아요. 다가올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맨날 찌그러지고 있으면 인상도 찌그러지니까 그 사람은 누가 좋아해? 안 좋아하죠. 그리고 말도 툭툭거리면 그쵸?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방향성 일단 우리가 태도에서 마음 큰 일을 하고 속도와 방향성을 빨리 잡아야 그래야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죠? 속도와 방향성. 속도. 목표를 설정해야지. 목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3년 안에 몇 년, 몇 개월 다 아시잖아요. 3년 안에 내가 얼마 벌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1,000,000원을 벌 거야. 그러면은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얼마 벌 건지 팀 목표 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런 것도 우리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진짜. 안 해보니까 그냥 적으래. 팀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각자 적어. 그리고 땡이야. 그걸 지키려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처음에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위에 스폰서도 그런 일을 안 해봤고 그러니까 저도 맨 땅에 헤딩하고 소비자는 구축을 했는데 조직 키우는 일을 안 해보니까 그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국장이 되고 한 좀 일을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일을 했냐면 밑에 처분 소비자를 구축했지만 내가 포인트를 해서 넣으면 돈은 맞춰지겠지만 이 사람의 내가 안 넣으면 빵이야. 내가 안 넣으면 이 사람은 오토가 아닌 거예요. 가라야 가라 진짜. 그 진짜 포인트가 안 올라와도 밑에 오토로 올라오는 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게 진짜 이 사람의 진짜 오토잖아요. 내가 안 넣어도 그걸 해야 되겠다. 포인트가 들어와도. 그 일을 했더니 그러니까 맨날 갖다 주고 판매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직접 쓰게끔 자꾸 안내하고 그런 일을 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올라오더라고. 물론 이제 지금도 더 해야 되겠지만은 또 같이 해주시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제 여기 국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 경우는 국장이 되면은 라인이 많잖아요. 라인이. 그죠? 여기 이렇게. 예. 본부장이 됐으면 또 그럼 국장님들 밑에 또 여기 뭐 팀장님들 이렇게 라인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한 줄을 막 이렇게 물론 뎁스라인 갈 때는 맨 끝에 일은 해야 되겠죠. 뎁스라인. 근데 내가 우리 스폰서의 밑불이야 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저도 처음에 이제 정 총장님 계시잖아요. 정 총장님이 이제 제 밑에 하시고 계시지만 정 총장님의 이제 그 중간에 뎁스라인에 위에서 어느 더 대바리가 더 나와가지고 더 알아서 키우면은 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매출도 더 나오고 막 빵빵하게 더 터졌어. 그 이혜정 임페리얼도 끌고 왔던 라인이 있었는데 거기가 아니고 어디 딴 데서 나와가지고 커지고 거기서 커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딴 데서 나올 수 언제든지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커질지 몰라.
리더가 빨리 나와서 움직이는 라인이 스폰서를 볼 때, 스폰서를 볼 때 빨리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 개념을 빨리 이제 내가, 그래서 내 줄이라는 생각 가지고 스폰서 인맥이든 내 인맥이든 파트너 인맥이든 빨리 키우는 일을 하시고 또 두 줄 중에 하나를 뎁스 라인을 만드는 게 좋긴 해요. 빨리 키우는 거. 그러려면 내가 수당이 덜 받아도 한쪽을 빨리 먼저 키워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맞춰먹는 일이 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 같은 경우가. 여기. 저는 여기 대만 쪽을 뎁스 라인을 계속 키워서 리더를 여기에 1년 동안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갔고 들어갈 때 스폰서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소비자 조직을 만들어 놨고 거기 리더를 하나 찾아서 계속 세미나에 안내하는 일, 그 스폰서가 들어가서 여기를 케어해서 또 됐잖아요. 그 밑불은 계속 했죠. 여기가 커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맞춰먹는 일이 돼요. 맞춰먹는 일. 근데 여기는 소비자들이, 근데 어느 때는 또 아직 저도 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같이 움직이다 보면 또 이쪽이 커질 수도 있어. 더 커야 되는 거, 더 커야 되는 거. 아직 대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600이 올라오지 않으면 대실적이 아니래잖아요. 그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작은 거 하나, 7만 원 작은 거 하나, 이게 큰 사업인데, 그 7만 원 벌려고 이 두 줄 중에 여기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안 된다고 여기 일하는 사람이 없고, 여기 이 밑에 파트너 키우는 일을 안 하면, 그쵸? 스폰서 같이 하면 되지만, 이 사람이 좌우로 밑에서 맞춰먹는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되면 떠나잖아요. 그럼 말려가는 거죠. 그래서 두 줄 하시는 게 위에 있는 스폰서가 한 줄을 계속 잡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줄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다 내려서. 근데 저희 감사한 거는 여기 이제 맨 밑에 일하시는 분의 위에 있는 이제 그 국장님들도 같이 함께하는 일을 하세요. 함께하는 일.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그 함께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어차피 내가 두 줄을 해서 수당을 맞는 거인데 너 안 와도 되는데 왜 해? 이게 아니라 같이 해주는 일을 하니까 이 밑에 있는 팀장님이 스폰서로, 전에는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지만 지금은 이제 고맙고 스폰서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분이 국장 갈 때 같이 팀장 갈 때 같이 해주고 이렇게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줄을 갖고 일을 성공할 수는 없더라고요. 처음에 한 줄을 하고 다음에 한 줄을 키우든, 나 수당 안 맞아, 그냥 한 줄 키워. 그리고 근데 한 줄을 키워놓으면은 리더 키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소실자 키우기가 쉬워요. 근데 한 줄 개념을 갖고 계시면 절대 안 돼. 두 줄을 키운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건 조직 키우는 일을 할래. 그거 바뀌기가 쉽지는 않더라고, 그게 말부터가 스폰서와 함께하는 줄,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네 줄이야, 네 줄. 네 줄. 함께하면 감사한 거고. 그리고 스폰서는 내가 다가가야 돼. 전화가 안 와. 이게 아니라 내가 다가가야 돼. 스폰서는 볼 때가 많은 거예요. 전화할 때도 많고. 근데 왜 나한테 전화 안 해? 이게 아니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맨날 전화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근데 보니까 성공자의 그늘에 있었던 사람이 빠르더라고. 성공자의 그늘에. 늘 항상 함께 했던 사람. 저랑 일본의 총장님이 누구죠? 일본의 네? 김양아. 크라운, 네, 지금 크라운 드셨죠? 저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국장이 되고 본부장이 된 거예요. 전 국장인데 깜짝 놀랐어. 저 분은 어떻게 했지? 근데 그분을 이런 센터, 평택 비전센터에서 직접 직강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분이 그때 이제 일본에는 스폰서가 없어서 또 이제 스폰서를 찾아서 강의를 내가 들었는데 스폰서가 왔대요. 먼 스폰서지. 그 스폰서가 하는 얘기를 6개월만 석세스 세미나에 한국으로 와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애를 낳고 빚이 1억이 있었대. 그런데 어떻게 왔어요? 무슨 수를 써도 온 거예요. 무슨 수를. 그러니까 애는 중국에 있는 엄마한테 맡기고.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했겠어? 뭘 어떻게 했었든지 갔겠죠. 간절했기 때문에.
진짜 간절함이 성공을 시키는 것 같아. 저 진짜 요거 간절함이 없으면 액션이 안 나와요. 행동이 안 돼. 간절함이 있어야 행동을 해, 행동. 왜냐면 그 사람은 간절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 해갖고 그 스폰서한테 갔는데 성공된 그 스폰서님 밑에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만찬을 같이 점심을 먹고 성공자들과 함께 같이 했더니 성공자의 생각과 성공자의 마인드가 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 이분이 생각이 바뀌니까 좋은 얘기 듣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 안 되는 사람 얘기만 계속 들어가지고 이거 언제 돼, 언제 돼. 그게 아니라 이 성공자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꿈을 가져가야 된다고. 머릿속에 내가 200만 원 벌 거야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5천만 원 벌 거야. 이거 진짜 마음에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300 정도만 벌면 되겠다. 이 생각하니까 그 정도 행동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300에서 1000을 벌어보고 2000을 벌어보니까 본부장 돼보니까 그 다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 돈이 내 돈이구나. 임페리얼 저 돈이 내 돈이구나. 이게 보이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고. 근데 이 300 벌 때는 간절해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벌고 있어. 넘치게 보니까. 근데 이런 간절함과 목표를 갖고 뛰니까 간절해져요. 내가 막 직급을 도전하고 싶고 언젠가 뭔 유지를 싶고 스폰서가 유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하는 거야. 여러분 계획하세요? 스폰서 갈 때만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늦어요. 내 파트너는요, 크지 않아요. 근데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 그쵸?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유지하려면 그 밑에 파트너를 빨리 같이 해야 되죠. 소통이 되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건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리더님들하고 저의 숙제는 조직 관리. 어떻게 사람 관리, 조직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비전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거. 너 아니면 이거 기회 놓칠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듣잖아요. 많이 얘기해야죠. 많이 얘기해야지. 10명한테 얘기해갖고 한 명 오지도 못하는데 100명한테 얘기하면 한 명 와요. 많이 뛸수록 온다는 거죠. 시간 투자를 얼마나 했냐. 내가 애터미 시간 투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시간 투자. 근데 또 틀려요. 이렇게 초창기에 팀장이랑 판매사일 때는 정말 바쁘게 고객 만나고 하는데 국장, 본부장 되면 일이 또 바뀌어요. 그때 가서 물건 전달하고 소비자 그렇게 하면 커요? 안 돼. 조직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조직 관리. 조직 관리 일을. 근데 이제 밑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은 포인트 안 내려온다고 막 이러시잖아. 그죠? 어? 이거 보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소비자들을 깨우는 일을 같이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진짜 이 사람의 그룹이 커지는 거지. 내가 물건 사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는 그룹이 커지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진짜 몸으로, 그리고 많이 해봐야 된다. 사업 설명. 사업 설명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업 설명을 많이 무조건 자꾸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에 초청, 그죠? 사업 설명.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이렇게 국성국장님 보면 되게 제가 진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을 들거든요. 뭐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 좀 죄송하지만 저 성공대 제자예요. 성공대 제자. 처음에 되게 이제 엄마의 강국으로 그냥 어떻게 왔어요. 왔는데 눈이 이렇게 부정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얼떨떨하게 왔어. 근데 다 끝나고서 되게 마음이 바뀌었어. 이분이 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팀장이 간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인가? 하여튼 국장을 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갔지? 근데 그분은 리더인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해봤기 때문에 경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경영. 그리고 맨 밑불이야. 스폰서의 소실적인 혼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파트너들한테 국장 갔을 때 처음으로 200만 원 와이프한테 돈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돈 하나 피도 안 쥐고 200만 원 와이프한테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복제 사업을 계속 시키니까 거기에 있던 밑에 있는 팀장님 얼굴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그 전민경 팀장님 되게 좋아하는데, 전민경 팀장님 처음 모습이요. 정말 그냥 평범한 연세 드신 아줌마였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 너무 착해. 근데 저분이 성경할 수 있을까? 나 그런 생각했어요. 얼굴 표정 처음 봤을 때. 야리야리하고 말도 못하고 제품을 쓰면 소비자지 그냥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리더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지금은 팀장님인데도 국장의 모습이 보여요. 리더의 모습.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니까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야, 교육의 힘이고 긍정의 힘이다. 그분은 참 긍정적이시거든요. 그리고 노력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아, 그래서 그 팀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태도랑 긍정. 네, 그리고 변화. 변화. 이거. 네, 그게 제일 저의 잘 나갔을 때 생각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잘 나갈 것이지만, 저도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제 본부장의 타이틀을 땄지만, 정말 감사한, 이 자리에 감사한 거는 스폰서님들도 감사하지만, 파트너 사장님 두 분 계시지만, 아직 그렇게 뭐랄까, 조직이 막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갈 수 있을까? 가고 싶은데, 근데 제가 막 가자, 그렇게, 뭐 안 간다, 가자,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시겠다고 막. 그 마음이, 가겠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임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서 정말 그때 너무너무 잘 갔구나 생각이 들고, 가봐야 되겠구나. 무조건 지금은 빨리. 지금은 빨리 가봐야 되겠구나.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예뻐지고 멋있어지셨거든요. 옛날에 팀장 때보다.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저기 국장님 정말 많이 예뻐지고 멋있어지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우리 본부장님, 조성욱 본부장님 강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센터 오셔서 해주셨는데, 옛날에 국장 때랑, 처음 뵀을 때랑 본부장 진짜 저렇게 멋있게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행운한 것 같아요, 저랑. 나이 들어서 노인정 안 가고. 그쵸? 노인대학 안 가고 자신있게 이렇게 멋있게 예뻐지면서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임페리얼까지 스폰서님과 함께 갑시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